그러니까 루저 게임을 하고 있는데 제도를 바꿔야 되는 그쪽에서 이 부분을 바뀌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지. 어느 누구도 저는 그렇게 일방적으로만 다 위너라고 생각되는 않는데. 7월에 세제 개편안이 나오기로 되어 있는데 흔히 말해서 K밸류 관련한 세제 개편안은 통과가 되기 쉽지 않지 않겠느냐라는 게 기본적인 전제인데 그게 통과가 안 되고 조금 뭐 지지부진하면 강한 동력이 나오기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같이 붙어줘가지고 이제 처음에 쫙 끌어올려야 되는데 중국에 대해서 만약에 A 회사가 PBR 0.5다 누가 믿습니까 그걸? 저희가 인포맥스 라이브에서 이번 주에 매일매일 저희가 밸류업에 대한 좀 심도 있는 진단을 해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기대감,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지, 시장은 앞으로 관련해서 밀접하게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한 총평부터 여쭤보면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실까요? 일단 밸류업 프로그램은 굉장히 무게감이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게 잘 되건 안 되건을 떠나서 잘 됐다면 더 잘 되게 해야 될 것이고 안 된다고 하고 있다면은 잘 되게 바꾸거나 아니면 시간이 지나서라도 또 다시 잘 되게 시도를 해야 되는 그러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잘 돼 있는 미국을 우리가 선진 시장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일본이 한 부분에서 효과가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부러워하고 있고 우리보다 뒤늦게 하고 있는데 중국이 저 강력한 전제주의 국가의 스타일로 혹시 더 잘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약간의 걱정도 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의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 현재의 상황에서 이 부분들을 잘 될 것 같느냐 안 될 것 같느냐라고 접근하는 것보다는 저는 우리 투자자 모두가 잘 되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노력을 계속 해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가장 큰 이유 중에서 기울어진 운동장 현상이 우리나라에 되게 여러 군데 있어요. 마치 저는 이제 이 기업 지배구조 이슈나 어느 회사가 인적 분할을 했다 뭐 이런 뉴스를 보고 있으면 막 그 비가 잔뜩 오고 있는데 앞에 덤프 트럭이 도로를 팍 부셔놔가지고 제가 거기를 덜컹하고 지나가면서 제 타이어가 뻥끗나는 느낌을 받거든요. 거의 그런 정도로 이 운동장이 기울어진 것만이 아니라 엄청나게 누더기가 돼 있는 상태. 그렇기 때문에 이 기울어진 부분에 대한 해결책은 법제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당연히 상속세 부분도 우리나라의 시스템에서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더 제대로 오래 할 수 있는 구조로 가야 될 것이고 우리도 개인 투자자들은 그런 부분에서의 열의를 어떻게 우리도 뭔가를 얻어야 되니까 금투세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도 메리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라는 주장을 강하게 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동시에 함께 종합적으로 이게 돼야지 그 안건 하나하나를 따로따로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체를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는 사실은 그 소액 주주라는 게 인원이 너무 많이 늘었기 때문에 국민 전체랑 거의 비슷한 상황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국민적인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주장하고 그런 부분들에 관심 있는 사람과 관심 없는 사람을 정치권에 있는 사람분들 중에서도 관심 있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 힘을 더 주고 기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 기업에 더 그런 정책에 더 잘 가는 부분의 주가에 대해서 더 오래 장기 투자를 해드리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 투자자들도 하면서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요구를 해야 될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말씀하신 게 되게 중요한 원칙론이잖아요. 네. 근데 주가는 지금 약간 실망해서 반영을 좀 덜하는 느낌이 있는데 네. 아까 얘기하신 그런 부분이 혹시 안 되면 네. 지금 올랐던 밸류업 프로그램 다 없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그래도 기업들이 하려고 하는 게 있어서 조금이라도 기반이 남아 있을까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실현과 잠재성이라는 게 같이 고려해야 되는데 네. 일정 부분은 실현이 됐다가 그 실현된 폭에 대한 실망감이 생기면서 실현 폭의 일정 부분을 되돌린 게 지금인 것 같고요. 네. 하지만 잠재성이 없어진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잠재성을 계속적으로 다시 살리면 저는 그 부분이 다시 작동하는 힘을 어느 정도는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밸류업으로 올라갔던 회사들이 다시 주가가 조정받아서
여전히 싼 상태잖아요. 네. 그러니까 밸류 자체가 싼 상태이니까 밸류업을 하라는 대상인데 밸류가 올라가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말 자체가 이미 다 해당이 여전히 되는 네. 상황에 놓여 있다고 생각되고요. 네. 그리고 이 부분은 외국인이 많이 접근을 해주면 당연히 도움이 되는데 외국인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 법과 구조가 제대로 바뀌는 것에 대한 관심보다는 기업들이 정말로 움직이는가 정도까지 관심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로 제도와 이 부분까지 바뀌는 것은 우리 사회 구조 자체가 개선되고 발전하는 거잖아요. 그건 남의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네. 국민연금 쪽에서도 그때 뭐 이런 관련 프로그램에 동참하시겠다라고 했는데 그런 움직임이 왜 지금은 발생하지 않지? 계속 감시하고 계속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댓글창에서도 뭐 이상한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댓글만 달지 마시고 밸류 프로그램 진행은 저쪽은 왜 했다가 안 하는 거야?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이 데이터를 넣어 주셔야 돼요. 실현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네. 이런 문화가 충분히 좋은 거고 잠재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네.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게 좋다 정도로 제가 해석해도 될까요? 네. 그 밸류업에 대해서 논할 때 세법에 앞서 이제 말씀하신 어떤 세법에 대한 실질적인 변화가 있어야 네. 주가나 이런 부분들도 반영이 되고 앞으로 더 많은 걸 기대해 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다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사실은 뭐 입법부라든지 정부 차원에서는 제가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아까 말씀해 주신 건 투자자들도 여기에 동참해야 된다라는 맥락에서 그럼요.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더 여론을 만들어감에 있어서 지금보다는 좀 더 적극적이어야 한다라는 말씀일까요? 정말로 중요한 큰 흐름들의 변화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AI도 혁명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런 것들이 정말 큰 흐름이잖아요. 정말 큰 흐름의 혁명은 어떤 식으로 발생하냐면 이 밑에 다수의 사람들이 그것에 대한 열망을 표현하고 그 상위 위쪽에 있는 지배층에서 이 지배층의 일정 부분이 거기에 동조해서 그 두 세력이 연결돼 있을 때 혁명은 성공하고요. 그 두 세력이 연결되지 않았을 때는 3.1천하나 우리가 많이 얘기했던 그런 것들처럼 그런 것들은 다 아무리 정권이 뒤집혔다 하더라도 유지가 안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우리 투자자들이 계속적으로 그 부분을 지적하고 감시하고 관찰하고 주장하고 요구하고 그래야 지금 현재 그 제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일정 부분의 사람들이 이건 들어야 되겠다. 합리적으로 듣든 내가 더 유리해지기 위해서라도 들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변화를 만들어서 연결이 돼야 돼요. 그 연결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잠깐 이렇게 아까 전에 감정의 움직임처럼 잠깐 하는 걸로는 안 됩니다. 감정과 생각과 행동이 지속적으로 하고 이게 지속되는구나. 내가 그럼 저 지속되는 부분에 저쪽에 같은 편이 돼야겠다라고 제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분들 중에서 동참하게 그렇게 만들 수 있는 힘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진짜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 가지 세금 관련 정책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걱정하시는 게 내년부터 시행될 금융투자소득세인데 이게 만약에 안 폐지되면 네. 좀 영향이 아주 클까요? 아니면 그래도 이 정도는 알려진 거니까 그냥 어느 정도 우리 증시가 이걸 좀 소화하고 갈 수 있을까요? 일단 뭐 한상영군이나 저나 지금 금융권에 있는데 네. 금융권에서 증권사보다 운용사가 훨씬 더 피해가 큽니다. 네. 네. 가장 피해가 큰 것은 운용사거든요. 네. 고객들이 이게 세금을 내야 되는 그렇죠. 부분 때문에 자금을 맡길 메리트가 지금도 계속 줄고 있는데 더 급격하게 주는 상황이 될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 금융권 전체에서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네. 그 돈이 빠져나가면 대부분 뭐 ETF나 아니면 해외 쪽으로 가겠죠. 네. 그거는 뭐 국부 유출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또는 부동산으로 갈 수도 부동산으로 있겠고요. 갈 수도 네. 있고 뭐 어딘가로 가겠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방향성은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지금 전부 그러니까 윈윈 게임도 있지만 루저 게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저는 기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밸류업을 통해서 제대로 되면 이상한 행동 내가 안 하고 그냥 저 새로 조정된 법대로 회사 경영하고 물려주고 상속하고 하는 것들로 제대로 된 제도가 있으면 나 하겠어라고 하는 분들 저는 많을 거라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도 루저고 투자자인 우리도 루저예요. 네. 그러니까 루저 게임을 하고 있는데 제도를 바꿔야 되는 그쪽에서 이 부분을 바뀌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지 어느 누구도 저는 그렇게 일방적으로만 다 위너라고 생각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제도의 개선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총선 이후에 네. 모멘텀이 다 끝났다. 그리고 중간중간 이제 출렁이기도 하고 지금 현재의 전국으로 보면 7월에 세제 개편안이 나오기로 되어 있는데 흔히 말해서 K밸류 관련한 세제 개편안은 통과가 되기 쉽지 않지 않겠느냐라는 게 기본적인 전제인데 일본이랑 비교를 해서 보면요. 실질적으로 이게 자본시장 선진화부터 시작을 해서 기업가치 죄고와 관련한 흔히 말해서 ROE를 올리려는 그런 것들을 얼마나 기업들이 발표를 했는가. 그 발표한 기업들을 우수 사례를 선정하고 지수를 만들어서 ETF를 만들고 그런 부분들을 가져가고 수급적으로는 ISA라는 것에 대해서 국내 주식형 ISA가 그거는 양당이 합의를 한 거니 거기에서의 투자 가능한 종목인 배당주가 결국에는 이름은 다르지만 종목으로 보면 자동차, 금융과 같은 이 K밸류업 종목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실질적으로 내가 자사주 매입을 하겠어요, 주주가치 제고를 할게요, 뭐 IR과 소통을 잘하겠어요, 뭐 이러한 계획들을 공표한 그런 기업들로 압축을 해 가시면 이게 단지 그냥 뭐 총선용으로 반짝겠다 끝났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쉽지는 않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업종으로 말씀드리면 뭐 순환매가 도는 거를 잘 따라가실 수 있으면 그거보다 더 좋은 건 없다. 하지만 그게 쉽지 않다라고 보면 큰 두 축으로 하나는 이제 반도체 그리고 하나는 약간 배당 성향의 지금 밸류업 관련 그런 뭐 자동차나 금융 같은 업종을 양쪽으로 가져가시는 게 가장 세이프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좋게 봐도 될 만한 시기가 왔다라고 보시는 아니요, 거죠? 이제 앞으로 계속 얘기들이 나올 건데 그 앞으로 나온 얘기들 중에서 이제 뭐 세제 개편안이라든가 이러한 스케줄링이 쭉 있으니 네. 이게 그냥 이러다가 그냥 끝났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쉽지는 않고 또 하나는 수급적인 부분도 충분히 제도 개편이 있으니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서 가시는 게 장기적으로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기본적으로 지금 밸류업에 대한 분위기 자체를 어떻게 조금 해석하고 계신지도 궁금하고 또 일본과 중국 뭐 주변국과 비교해서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고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가 이런 것까지 전반적으로 시작하면서 세부적으로 여쭤보면 될 것 같거든요. 어떤 분께서 먼저 답변해 주시겠어요? 선생님? 전체적으로 오늘 좀 무거운 것 같은데 네, 쉽지 않은 코멘트 네. 같은데 네. 사실 기대는 많죠. 네, 밸류업 저도 기대 많고 제가 증권회사 근무하는 동안 다시 한번 3,000원 넘어가서 네. 시원하게 한번 달렸으면 하는 바람도 있기 때문에 이거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증시가 한번 밸류업이 맞습니다. 되는 네. 거니까요. 근데 지금 일단 분위기 자체는 이번 5월 2일 날 우리 있었나요? 2차 세미나가. 2차 세미나 있고 난 다음에 또 약간은 시장이 이거 제대로 되려나 약간 갸우뚱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러한 찰나 중국에서는 뭐 제대로 안 하면 회초리를 좀 들겠다라는 시진핑의 거기는 진짜 회초리일 수 있어요. 진짜 그걸- 맞습니다. 잘못하면. 오히려 중국은. 사실 그런 부분을 보면 좀 더 강력하게 하는 건 중국 아니야라는 네. 생각이 좀 들고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할 수 있을까라는 못하죠. 네. 시진핑은 뭐 예전에 우리 뭐 알리바바 이런 케이스도 봤던 것처럼 맘먹은 대로 좀 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분위기가 그죠. 네. 그래서 오히려 밸류 관련해서 중국 증시를 뭐 중국은 그렇게 만들 수 있는 반면에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여건은 동력이 그렇게 지금 강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정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세제 개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뭐 바꿔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정치권에서의 지금 힘이 네. 기울기가 약간 많지 않잖아요. 네. 그거를 잘 설득을 해서 통과를 시키고 개정이 되면 동력을 얻겠지만 그게 통과가 안 되고 조금 뭐 지지부진하면 사실 그림은 밸류업 그림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강한 동력이 나오기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저는 조심스럽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되면 밸류 관련해서는 오히려 그걸 확인하고 오히려 강하게 붙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미리 할 필요 그렇죠. 없고 왜냐하면, 확인하고. 네. 우리가 스케줄은 있잖아요. 네. 뭐 5월 2일 날 이번에도 왜 밸류업 전에 뭐 세미나 네. 있다는 알고 있었잖아요. 그 전에
단기적으로 기대로 모멘텀 플레이를 하는 거는 괜찮은데 내 자산의 밸류업 관련된 부분들을 뭐 예를 들어서 절반 이상으로 확 막 실어버린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 정책의 드라이브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함부로 할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네. 오히려 차라리 만약에 그게 잘 국회 통과가 돼가지고 이게 신작하게 된다면 그때 애드업을 그때 해도 된다 이거죠. 애드업을 해서 더 가는 말에 올라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은 사실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이 네. 잘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이거 그쵸. 아무도. 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스케줄이 있다라면 그 스케줄 전에 모멘텀 플레이 정도 하는 건 괜찮은데 확 계좌에 뭐 의미 있게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앞으로 그 흘러가는 거를 좀 보면서 하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는 게 제 조심스러운 네.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어떠세요? 저는 중국은 실패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성공하다 실패하지 않을까요? 일단 무서우니까 하다가 나중에. 아주 이게 아닌가요? 중국은 그래야 될 바탕은 네. 외국인들이 같이 붙어줘가지고 이제 처음에 쫙 끌어올려야 되는데 중국에 대해서 만약에 A 회사가 PBR 0.5다 누가 믿습니까 그걸? 그 투명성에 대해서 외국인들은 중국의 재무제표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다들. 네, 그렇게 크게 신뢰성이 없기 때문에 그게 0.5니까 우리 이런 관련된 쪽에서 자금 들어와서 끌어가자 이거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그걸 그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문의 그리고 거기다 그냥 정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하는 과정들이 나왔을 때 그거는 들어올 수는 있겠죠. 근데 그러면 50%밖에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렇게 탄력 크지 않을 거. 신흥국 쪽에서 신흥국 주식의 밸류업을 해서 끌어올리는 과정은 솔직히 약간 어느 정도 경제가 어느 정도 완성이 돼서 거기서 나오는 과정 쪽에서 밸류업을 끌어올리는 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신흥국 입장 쪽에서 성장에 대해서 무게를 더 많이 넣어주는 국가 쪽에 밸류업은 잘 안 맞습니다. 일반적인 케이스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 때문에 중국 쪽을 다시 본다 건 아닌 것 같고요. 중국은 지금 이번에 나왔던 PMI 보니까 차이신 종합 PMI가 52.8 여기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서비스랑 민간이 6개월째 지금 돌아가기 시작해요. 이게 더 의미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보고 외국인들이 움직이는 거지 그게 밸류업 쪽에서 움직이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어때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중국보다는 훨씬 더 경제가 안정적이고 그렇죠, 데이터도 믿을 수 있고 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은행주를 그렇게 사랑하는 게 이게 네. 조금만 해주면 될 것 같아서 그런 거였는데 예, 요거 여기서- 확인하고 사요? 지금 사요? 그러면? 재만 안 뿌리면 됩니다. 정말. 무슨 재단- 얘기냐면 세라면 예를 들어 네. 핵심적인 게 그거죠. 세제. 네. 세제 혜택. 아니, 그거만 그럼 예를 들어 세제가 안 돼도 네. 그런 거 없어도 은행들은 지금 배당을 많이 하고 자사주를 많이 사잖아요. 예. 혹시 옛날처럼 배당을 많이 하거나 자사주를 살 때 와 이것도 뭐 국부유출이다 이런 식의 말만 안 나오면 된다 이 정도인가요?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정도부터 그러니까 세제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세제는 한계가 있어요. 네, 세금 어차피 안 되는 네. 거니까. 근데 그거보다 진짜 전반적으로 회사들을 다 밸류업을 시키려고 하게 되면 상속세부터 나오는 아예 그냥 그건 이제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거 그래서 빼더라도. 그거 빼고 그 세제 정도는 네. 한계가 있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그거고 그러면 외국인들 입장적으로는 에이 지금 뭐 더는 안 사고 그냥 가만히만 있다고 하더라도 배당 받고 그냥 끌고 나가기 시작하게 네. 되면 손해 아니거든요. 네. 때문에 그 정도에서 추가적으로는 그런 어떤 확대된 변혁까지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때 더 살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네. 근데 그게 아니고 알고 있는 정도쯤에서 6월달 거의 밸류 프로그램 마감이 된다. 그러면 시세 탄력이 그렇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요 정도에서 팔진 않을까요? 보니까 네. 이게 그러니까 그 사이에 2월 달부터 주가가 움직였을 때 보게 되면 네. 저 PBR 종목의 그 섹터가 하나의 그 대한민국의 어떤 하나의 다리 역할을 하면서 레벨업 시킨 게 있거든요. 네. 그런 용도로 썼기 때문에 여기서 빠져나가진 않을 것 같아요. 그거 하나 레벨업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사이클 돌아오는 반도체로 또 하나 만들고 네.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하나하나 계단을 쌓는 역할을 하는 거지. 네. 이거를 돌을 빼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그래도 긍정적이네요, 그거는. 네, 그러면 네. 시세는 이제 그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로 저한테 저 은행주 얘기를 하면 제가 뭘 그래도 저 이번 주에 아, 핵심 밸류 그리고 이슈라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는 네. 이번에 밸류업을 딱 시작을 했던 게 정부나 뭐 이런 걸로 출발한 게 아니라 네. 제가 보기에는 가치주 성격이 네. 금리가 높을 때 들어오는 이제 가치주의 재발견들 이게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같이 움직였던 거라고 보고 있고 여기서 이제 추가 동력은 금리가 계속 유지됐을 때 계속 들어오는 매매가 아니라 지금 금리가 이제 바뀌기 시작하게 되면 성장주 보겠죠. 그리고 또 그쪽 플레이가 더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또 멈출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은 자금이라고 하더라도 네. 그런 것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